네, 안녕하세요. 인문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교류 분석 25강째 들어가는데요. 지난 시간으로 인생각본이 형성된 것들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그 인생각본이 형성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걸 다뤄볼 겁니다. 먼저, 어떻게 인생각본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걸 재결정이라고 해요. 교류 분석에서는. 그 재결정의 과정들을 진입을 할 건데, 그 재결정을 바라보는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재결정을 하는 과정에 라켓티어링이라고 얘기했던 그 라켓 감정을 치료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그 감정이나 신념, 사고 등을 디스카운트했던 그 디스카운팅 된 것들을 치료하는 것도 이 재결정에 들어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게임이라고 하는 거, 심리 게임을 통해서 서로의 병든 마음들을 점점 더 병들게 만드는 구조가 우리들 자아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게임을 분석해서 치료하는 것도 일종의 재결정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재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은 각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저는 이 각본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이런 디스카운트나 라켓 감정 이런 것들도 전부 재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개념들 중에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개념이 치료적 작용으로는 어떻게 전환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를 위해서 디스카운트가 뭐였는지 간단하게 다시 정의를 내리면, 일종의 억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순히 그 의식이 된 것을 억압한다기보다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인생 속에 만들어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들에 의해서 구성된 프로그램, 그리고 양육자나 주변 사람들의 그런 드라이브, 그 말이나 그런 금지령, 금지와 강요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생략된 내 신념,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디스카운트라고 했고요. 그 디스카운팅을 하게 만드는 사람을 디스카운터라고 하고, 그 디스카운팅을 당하는 사람이 디스카운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디스카운팅은 감정, 신념, 생활 습관 등이 이 생략되는 구조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위,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게 하는 것, 과도,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가 더 과도해지는 것, 결핍, 이제 없어진 거니까, 디스카운트 된 거니까 그것 자체가 부족한 상태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유형화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뭐 폭력도 나올 수 있고, 뭐 멘붕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디스카운트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디스카운트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이게 분석이 되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재결정으로 가는 길목, 그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카운팅 된 내용들이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영역은 치료적 영역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디스카운트는 좀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킨 과정, 인생각본에 영향을 주어서 인생각본을 형성한 과정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나눌 이 내용들은 치료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디스카운트가 분석을 할 때는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영역이라는 것과 수준, 유형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디스카운트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맥락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빠져 있는 맥락들을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도 빠져 있고, 어떤 수준에서도 빠져 있고, 어떤 유형 가운데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영역에서 빠져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꾸 자기를 디스카운트,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 자체를 디스카운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계산할 때 나를 자꾸 빼먹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이 자기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사고나 감정을 구성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타자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무시하고 계산해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 이런 주변 환경들을 무시하고 그냥 막 계산해서 생각도 감정도 환경과 상관없이 드러내는 형식이 그런 환경을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영역을 디스카운트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디스카운트가 명료하게 나타나니까 지금 분석으로 가지는 않을게요. 바로 이해가 되죠. 나를 디스카운트하는 사람 주로 우울로 가겠죠. 다른 사람을 디스카운트하는 사람 주로 자기애성으로 가겠죠. 그리고 환경을 디스카운트하는 경우들은 맥락이 조정이 안 되는 상태로 가겠죠. 자, 근데 수준에 있어서 디스카운트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준에 있어서 디스카운트 되는 걸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존재의 수준, 중요성의 수준, 가능성의 수준, 능력의 수준입니다. 이 존재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금지령을 내릴 때 존재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령이 있었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방식의 금지령들이 그 사람의 존재를 디스카운트하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존재를 디스카운트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이 존재를 디스카운트 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스스로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타자의 영역의 존재를 디스카운트하게 되는 거죠. 중요성의 수준을 디스카운트하기도 합니다. 중요성의 수준을 디스카운트한다는 건 뭐 나에 대한 중요성을 디스카운트한다면 내가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에 대한 중요성을 디스카운트하는 거죠. 네가 그렇지 뭐, 이런 것들, 너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야, 이런 형식으로 접근하는 말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 중요성의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없어,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는 거죠. 중요성의 디스카운트. 가능성의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특히 이 가능성의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건 변화 가능성의 디스카운트일 경우들이 많은데요. 뭐 맨날 그렇지 뭐, 나야, 난 맨날 잃어버려. 항상각본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난 늘 그래.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항상각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변화 가능성이 별로 없죠. 더 좋아질 가능성은 인간은 누구나 있지만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결정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인간은 자아가 형성이 돼서 잘 바뀌기 어렵다고 보는 개념이었는데, 이 교리 분석을 만든 에릭 번은 결정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변화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치료를 유도한다고 봤어요. 근데 이 변화 가능성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있으면 나는 늘 그래. 이미 10년 전이랑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그래. 이렇게 그냥 자기에 대한 혹은 타자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죠. 능력에 대한 디스카운트. 정말 잘 해놓고도 난 요만큼밖에 못했어, 이런 것들. 능력에 대한 디스카운트. 누군가가 정말 잘했는데 너야 고작 이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능력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돼요. 유형의 개념에서 디스카운트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극, 문제, 선택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자극은 입력값이에요. 입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입력이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정보가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자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혹은 증오하는,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저런 병신 같은 놈, 이랬는데 그게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 뭔가
나를 자극 주는 뭔가가 오는데 그것들을 디스카운트 해버리는 이런 게 자극의 디스카운트입니다. 근데 자극은 받았는데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문제 삼지 않으면 이 병신 같은 놈인데 그건 분명히 들렸어요. 입력이 됐어요. 근데 뭐 그런 말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이게 굉장히 대범해 보이지만 이게 내 마음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있는 걸 문제 삼지 않는 거죠. 그 문제를 디스카운트 하는 거야. 이것도 문제가 돼요. 선택을 디스카운트 하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극 받았어요. 근데 그걸 문제까지 삼았어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래 내가 정말 병신인가? 이런 것도 일종의 선택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끝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선택 혹은 실행의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디스카운트들의 구분은 유형의 디스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의 디스카운트가 나, 타자, 상황, 수준의 디스카운트가 존재, 중요성, 가능성, 능력, 유형의 디스카운트가 자극, 문제, 선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서로 엮여 들어가요. 이걸 다 엮여서 만들기는 좀 어려우니까 영역의 디스카운트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나, 타자, 상황에 대한 디스카운트 부분은 그냥 제껴놓고요. 수준과 유형의 디스카운트를 이게 어떻게 엮여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수준에서 존재이면서 자극의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부분과 그 수준에서 존재의 부분과 유형에서 자극의 부분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식되지 않는 거야. 자극되지 않는 거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란 존재를 자극되지 않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자극이면서 유형에서 자극이면서 중요성이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중요성이 자극되지 않아요. 변화 가능성이 자극되지 않아요. 능력이 자극되지 않아요. 이런 건 다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자극으로 하니까 수준이 그대로 남는 것 같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중요성이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성은 자극은 됐어요. 저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건 자극이 됐어요. 내 아내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지. 이거 자극까지는 된 거예요. 인지는 됐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아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영향 미치지 않아. 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성은 이 자극으로서는 들어왔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선택하지 않아요. 이것도 다 디스카운트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중요해. 아내는 나한테 분명히 중요해. 어떤 사건이, 어떤 능력이, 어떤 상황이, 어떤 타자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자극까지는 됐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걸 선택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걸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변화 가능성, 자극이 됐어요. 난 가능성이 있어. 이 가능성이 어떤 주요한 문제를 야기시킬 거야. 그러나 그 가능성에 기반해서 선택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은 선택 실행 가능성이 맞닿는 부분으로서의 그런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있어. 자극이 됐어요. 능력 자체가 자극이 안 되기도 하지만 능력이 자극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럼 해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까지는 이 능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까지는 인지가 됐어요. 파악이 됐어요. 적응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나 봐도 선택해야 되는 건데 이게 선택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의 어떤 부분이 내가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서 선택하지 못하도록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현상으로 나온 것만 보고 이게 뭐가 디스카운트 됐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 그림처럼 매트리스가 그려져서 서로 교환 체계가 완성이 돼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디스카운트 됐는지 좀 더 명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재결정 치료에 있어서 그 디스카운트 된 부분을 발견하고 치료해 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게 요런
방식인데 요거를 디스카운트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제 각 개념 잡을 때까지는 좀 쉬웠는데 이 디스카운트 매트릭스를 연결시키는 건 좀 어렵죠. 이건 굉장히 숙련이 돼야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상담사들의 영역이 될 거고, 이제 스스로 자기를 분석할 때는 이 매트릭스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 전에 디스카운트의 영역, 디스카운트의 수준, 디스카운트의 유형 정도를 중심으로 자기한테 무엇이 디스카운트 됐는지를 지금 현상적으로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낼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재결정 치료를 해나가는, 지금까지는 교류 분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자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이번부터는 앞으로 25강 정도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력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매트릭스를 통해서, 디스카운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들을,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결정해서 치료해 나갈지를 또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